자, 이사벨고 2학년 고전 운문 작품 한번 해볼게요. 순서대로 가는 걸 한번 체크해 보면 지금 목표가 공무도화가 정읍사, 그 다음에 황조가, 구지가, 그리고 추야우중, 제가야산 독서당, 송인, 서동요까지 필요한 부분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또 길게 하면 여러분들 싫어하니까. 자, 후다다다닥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대 가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대 부족 시대에 부르던 고대 노래로서 약간 주술적인 성격이 있었던 서사의 형태에서 개인의 감정들을 말하는 서정의 형태로 많이 넘어오는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가 이전 시기에 성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배경설화 등 삼국육사, 삼국사기, 그 다음에 균여전, 기타 등등 작품들에 있던 것들이고, 특징은 입으로 계속 노래를 부르다가 후대 문자로 기록이 되는데 주로 고려와 조선시대, 특히 이제 조선시대 이후에 많이 기록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내용을 살펴보면 스타트로 사실 거의 잡는 부분 찾아보시면 공무도화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 한번 보시면 제가 해놨죠. 서사에서 서정으로 가는 과도기. 원래 출발은 서사적인 것은 구지가 보시면 됩니다. 자, 구지가 잠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거부가 그래서 호출, 머리를 내놓아라, 명령. 자, 근데 이 명령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이 담겨 있는데 왕을 부르는 노래 정도라고 해서 왕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주술적인 이야기로 했다는 설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를 위해서 거북이 등껍질에 뭘 세워서 누구를 왕으로 추대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주술 형태 같은 거죠. 비나이다 왕을 내려주십시오. 혹은 우리 중에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이런 행위들을 했겠죠. 근데 좀 빡세게 내놓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협박을 했었다. 그래서 서사 혹은 주술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구지가 완전 서사적인 내용이죠. 근데 혹자는 또 그 땅을 고르는 노래, 즉 노동요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도화가는 서사에서 서정으로 넘어가는 양태예요.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이 백수광부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백수광부라는 인물이 보통 이제 무당으로 많이 추측을 하고요. 박수무당. 그 무당이 있다 보니 그 무당이 물을 건너가는 접신행위가 있고,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으면 서정적인 내용보다는 서사적이 많다고 한 40년? 한 30년 전에 학교 교과서 등에서 주로 설명을 했고, 서사라고 거의 나왔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교과서 내용들을 보면 서사에서 서정으로 넘어가는, 특히 님의 죽음을 막는 여인의 목소리 정도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님아 물을 건너지 마오. 그런데 님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자, 여기서 체념이라는 정서, 님과 이별이죠. 이제 임을 어이할고. 그래서 님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이고 뭐다? 체념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황조가 한번 가봅시다. 빠르죠? 원래 이 부분 시험이 그렇게 빡시게 나오지 않습니다. 간단한 설명 들으시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조가도 이 부분에 이제 서사에서 서정적인 내용이다라는 추측이 과도기적 작품이라는 해석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그냥 모두 서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배경설화가 되는 치희화희, 꽝치치희, 벼화화희, 그래서 유리왕의 원래 부인들 둘의 토템적 상징을 보류하면 서사라고 보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서정으로 다 해석합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가? 펄펄 날아가는 저 꾀꼬리. 자, 객관적 상관물, 시적 어자의 심리를 나타내주는 형태인데 꾀꼬리가 직접 나타내주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를 나오게 돼 있죠. 꾀꼬리는 정답습니다. 나는요 외롭습니다. 둘을 뭐하고 있습니까? 대조하고 있죠. 그러면 꾀꼬리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시적 화자, 나의 외로움과 슬픔을 더 강조하고 부각하고 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같은 경우는 시적 화자 혹은 대상 등의 감정을 심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똑같습니다. 뭐뭐 할고 뭐뭐 할고 돼 있는데 뭐뭐 할고 혹은 뭐뭐 할까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한탄 그리고 체념의 정서가 함께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죠. 정읍사. 자, 그래서 이 정읍사는 유일한 이제 백제가요라고 추측을 하고요. 예. 정읍사에서 말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걱정입니다. 남편이 보부상으로서 여기저기 돌아가는데 아이고 위험할까 싶어서 달에게 기원을 하는 거죠. 이때 달은 기원의 대상, 달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런 거. 달님이시여 높이 돋으시어 멀리 비춰주십시오. 님이 어느 위험한 곳을 헤매고 계십니까? 실제 보부상이니까 시장이나 장터를 다니고 있을 텐데 이를 걱정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든 다 떨쳐버리고 돌아와 주십시오. 당신이 가는 곳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이 해석은 좀 약하긴 하나 님의 어떤 컴백을 걱정하는 의미고요. 마지막 부분은 님이 내게 오시는 길 혹은 내가 님을 찾아가는 길, 님과 나의 인생길 이런 것들이 안 좋을까 두렵습니다 해서 약간의 개념으로 보면 님의 무사 기한을 바라는 여인의 노래 정도라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작품들 기억하셔야 될 게 서사, 서정, 서사, 가도기, 서정 이 부분은 백제가요. 그래서 고대 가요 중에 4개 탑티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시 갑시다. 한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뭐 내용이 뭐 4줄밖에 안 되니까 뭐 크게 나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찾아보시면 그 한자어로 어떤 시적 화자의 정서와 감정을 표기한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거는 뭐 가볍게 넘어갈 건데요. 여수장 우중문시 같은 게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의 내용은 이겁니다. 상대를 그냥 칭찬하는 척하지만 알고 보면 뭐한다? 조롱한다. 어떻게? 너 대단한 것 같은데 이제 까부지 말고 집에 가. 이런 이야기. 그래서 실제 우중문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돌아가는데 살수대첩과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봤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칭찬하는 척하지만 알고 보면 조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문제는 추야우중과 제가야산 독서당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가을바람에. 근데 보시면 가을비 와중에 슬픈데 가을바람에 괴롭게 이야기만 한다. 온 세상에 나의 아름을 아는 사람이 없구나. 창밖에는 비가 오는데 등불 앞에 마음은 만리를 달린다. 그래서 비유적 의미 확장해 보면 지음이 없다는 것은 나를 알아줄 리가 없다. 쓸쓸함을 느끼게 돼 있죠. 그리고 창밖에는 삼경에 비가 오는데 한방에 비가 오는데 등불 앞에 마음은 만리 달리네 돼 있는데 비가 오면 아시겠죠. 뭐다? 멀리 갈 수 없다. 멀리 갈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러나 마음은 멀리 간다. 왜? 고국을 그리워한다. 뭐 세상에서 떠난 마음 등이 돼 있는데 뭐 어디지 당나라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썰도 있고 그 다음에 신라에 와서도 힘들었다. 뭐 여러 가지 버전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몇 월, 며칠을 썼다는 것 버전으로 나타내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당에서든 통일 신라에서든 둘 다 자신의 어떤 위력 그리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지식인의 안타까운 모습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제가야산 독서당입니다. 비슷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시조들과 연결되는 은일, 은거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이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울리네 라고 했는데 돌 사이로 미친 듯이 내뿜어 봉우리에 울리네 라고 했는데 무엇이? 청각적 심상이 도드러지는 뭐다? 폭포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뭐 아니면 세상의 뭐다? 물소리 같은 거죠. 그러면 자연 속 물소리가 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사람 말소리 지척에서 분간하기 어려울 것처럼 물과 폭포의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소리는
속세 뭐다? 시비소리.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죠. 이 시비하는 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뭐한다?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 그럼 뭐다? 속세와 현실, 자연 현실을 속세와 자연을 뭐했다? 물을 통해서 차단해 버렸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속세를 물로써 물을 둘러서 차단해 버렸다. 차단해 버렸다. 왜냐하면 속세는 너무 비참하고 더럽고 나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물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청각적 이미지와 심상을 차단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미지상으로는 청각적 이미지가 강조되어 있다는 요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라스트 팡 터뜨리기 직전이죠. 제 수업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만 후다닥 한다. 어차피 너희들이 이거 시험 때 다 됐는데 길게 보라고 하면 싫어할 테니 필수적인 것만 호다호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인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신데 이것도 이렇게 비교 대조가 됩니다. 자연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우월장대 초색다. 비개인 긴 둑에 풀빛이 짙다. 왜 그렇냐고 하면 비가 오고 나면 그 카메라 효과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또렷하고 맑고 크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좀 더 뭐하다? 뷰티풀하게 보이죠. 그런데 나는 뭐합니까? 이별했으니까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슬픕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나와 아름다운 자연과 슬픈 나니까 뭐다? 대조를 이루죠. 대조를 이루어서 뭐다? 화자의 슬픔의 극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슬픈 존재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나오는 거 좋고요. 그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대동강물이야 언제 마르려니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여지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 과장과 도치법인데 과장은 뭐냐면 내 눈물을 보태니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다. 이 정도 물을 보태려고 하면 이 사람은 탈수병에 걸려서 죽어도 답이 없어요. 이 사람 몇 명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장이 되고요. 도치는 한 줄만 꺼놓고 잡서들을 보통 도치라고 해놨는데 그게 아니라 요겁니다. 순서가 맨 3행과 4행이 바뀐 거예요. 이별의 눈물을 해마다 더하니 대동강물은 어느 때나 마르겠는가. 요런 형태가 돼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행하고 끝 행이 두 개 순서가 바뀌었다. 뭐다? 도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요. 자, 라스트 판 가봅시다. 향가는 우리 수업 때 많이 했었으니까 서동이 하나만 보시면 얘는 특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슉슉슉. 됐습니다. 참여라고 합니다. 뭐냐? 모함하는 노래. 참소할 때 그 참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배경사란 아시죠? 백제무항이 뭐다? 서동이 되겠죠? 신라의 선화공주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녀를 데리고 온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요. 어떤 누구를 까는 이야기 등을 통해서 참여를 깔아놨는데 뭐 내용은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백제무항을 혹은 서동을 정을 통하여 두고 밤에 그랬단 이야기죠. 마둥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 이렇게 해서 배경설화상에는 뭐합니까? 여기 누구지? 선화공주가 쫓겨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모함하는 노래고 이를 통해서 얻어냈다. 참요가 되겠고 이러한 형태가 가장 오래된 향가, 사구차의 향가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내는가? 제가 원래 좀 빠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호다다닥 해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우리 거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드리는 문제 풀어보시고 점검하겠습니다. 자, 시험 잘 치시고 이사벨도 다음에 만나요. 안녕.